본격화하는 트럼프 관세 전쟁.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트럼프발 관세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기존 관세에 10%의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4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관세 폭탄을 맞게 된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 관세,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등을 언급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다 관세 시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둔 3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했던 25% 관세를 한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국경 보안과 펜타닐 차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명목상 이유입니다. 여론은 미국의 관세 부과 연기로 당장 재앙은 막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게 대체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이미 예고된 것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에까지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수입품을 상대로 10에서 20%의 보편 관세 도입을 거론해왔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미국 정부의 보편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많은 물품에 관세 0%를 적용받는 한국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국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날 반도체, 석유, 철강, 의약품 등 광범위한 품목의 관세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아직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세탁기를 직접 언급하는 등의 발언을 봤을 때 다음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철강 등을 주력 수출품으로 삼고 있는 한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보고서 트럼프 보편 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한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9.3에서 13.1%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종합금융그룹 ING가 지난달 31일 대만과 한국, 베트남, 태국은 중국 제품이 관세를 피해 미국으로 운송되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며 대만,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도 현실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면 곧바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삼성, 현대차, LG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과 가까운 멕시코, 캐나다에 생산 공장을 구축해 생산한 물품을 미국에 수출해왔습니다.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산 물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이 나라에 생산 공장을 둔 국내 기업들은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치러야 할 후과.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는 미국 내 물가 상승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실례로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비중이 매우 큽니다. 미 농무부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농산물 수입액 1,959억 달러 가운데 44% 상당의 수입 물량이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미국 채소 수입의 3분의 2, 과일과 견과류 수입의 절반가량은 멕시코에서 들여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일 당장 관세 부과로 수입 농산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국에 타격이 되겠지만 관세를 직접 납부하는 것은 미국 수입업체들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미국 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으로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이를 미국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018-2019년 트럼프 1기 집권 때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에 부과한 관세 부담이 미국 수입업체들과 소비자들에게 되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관세 전쟁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이딴 경고와 반발이 거세게 나옵니다. 미국 외교협회는 1일 유가는 갤런당 50센트까지 오를 수 있고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생산 비용은 대당 최대 3,000달러씩 오를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종합금융그룹 ING의 수석 국제경제학자인 제임스 나이틀리는 뉴욕타임스에 미국 4인 가구 가계당 연평균 3,342달러의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철강 노조는 성명을 통해 연간 약 1조 3천억 달러어치 상품이 미국 캐나다를 오가면서 140만 개의 미국 일자리와 230만 개의 캐나다 일자리를 떠받친다라며 관세가 캐나다와 미국 모두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를 무기 삼은 트럼프의 의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관세를 올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2일 입장 자료를 발표해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트럼프 1기 정부가 시행한 관세 영향을 분석한 2024년 맥켄지 앤드 컴퍼니의 연구 내용이라며 관세가 미국 경제를 강화했고 제조업과 철강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리쇼어링, 즉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초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제품에 부과한 관세로 미국 내에서 4,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산업 부활을 위해 관세를 무기로 다른 나라를 강압하려 합니다. 무거운 관세를 맡기 싫으면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생산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미국 우선주의를 과시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고분고분하게 따르도록 만들려는 속셈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관세로 보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통하는 피터 나바로가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관세 수입만으로도 감세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동맹국까지 갈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무너진 미국 패권의 현실을 여실히 나타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다른 나라들, 특히 동맹국들과 긴장과 분열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